부등식부터 1차 부등식부터 진도 나갈게요. 자, 우리가 1차 부등식 하면 부등식은 누구를 부등호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등을 이용해서 수 또는 식의 값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해요. 부등식. 그리고 여기에서 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부등식을 푼다고 그런다라는 거. 그러한 부등식의 기본 성질하면 일단은 우리가 실수 ABC에 대하여 돼 있지. 실수 ABC에 대하여. 왜 실수 ABC에 대하여 하냐면 우리가 누구는 허수는 뭐가 없다? 허수는 배수관계가 없다. 그래서 허수는 크기가 없기 때문에 누구? 2 플러스 i가 1 플러스 i보다 크다. 이거 안 돼. 선생님 이거 날아가서 2가 1보다 크다 하면 안 돼요. 하면 2 플러스 i는 1 플러스 i보다 크다라고 할 수 없다. 허수니까. 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부등식은 어느 범위에서 다루냐면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만 다뤄요. 실수 범위에서만. 그때 첫 번째 상단논법이죠.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누구? A는 C보다 크다가 이거는 기본적인 성질이다. 굳이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 쓰는 거야. 이런 것들은. 두 번째, A가 B보다 클 때 누구를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의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가 그대로 성립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클 때 양의 실수 C에 대하여 양의 실수를 곱하거나 나눠줘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근데 음의 실수를 곱하거나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 곱하거나 나눠줄 때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거.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식이 1차 식일 때 그때 부등식을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고 그래요. 1차 부등식.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걸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근데 자, 밑에는 1차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왜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1차라는 말이 있으면 A가 0이 되면 안 돼. A가 0이 되면 1차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부등식 돼 있으면 이제 A가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A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를 푸는 방법은 뭐일 때 이 최고차항 개수가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로 일단 나눠서 봐요. 그러면 일단은 A가 뭐가 아닐 때는 0이 아닐 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풀 수가 있고 A가 양수일 때는 양변을 이제 A로 나눠주는데 양수 A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같은 방향 그대로 되지. 그래서 이때는 해가 뭐가 X는 크다 A분의 B가 되는데 이때는 양변을 A로 나눠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X는 작다 A분의 B가 되는 거야. 근데 A가 뭐이면 0이면 A가 0이면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는 B보다 크다가 되는데 그럼 이때 이제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B가 만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왼쪽은 0인데 얘는 오른쪽은 양수가 된단 말이야. 0이 양수보다 크다 하면 식이 성립하지 않죠. 이때는 해가 없다고 하고 뭐이면 B가 0보다 작으면 만일 뭔 식으로 0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하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0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지. 이때는 해는 모든 실수가 돼요. 자, 다시 방정식이랑 비교해 볼게. 자, 0x는 0 하면 해는 모든 수라고 그래요. 0x는 0 하면 해는 모든 수라고 그래. 근데 0x가 음수보다 크다 하면 이때는 해는 모든 실수라고 그래. 사이가. 이때는 허수 i도 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부등식일 때는 아까 무슨 범위에서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룬다고?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니까 이때는 해가 모든 수라고 하지 않고 해는 모든 실수라고 하는 거야. 되겠니? 둘의 차이가. 얘는 방정식은 허수 범위까지 다루니까 모든 수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 어디 범위까지만 다룬다고 부등식은 실수 범위까지만 다루니까 우리가 보통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 끊어서 적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기본 부등식의 기본 성질 되어 있는데 A, B, C, D가 실수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보여주는 방법은 보통은 A하고 B를 그냥 빼거나 아니면 제곱해서 빼거나 나누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많이 풀어요. 다항식이나 분수식일 때는 보통 그냥 빼기해서 많이 풀고 루트나 절대값이 있을 때는 보통 제곱해서 많이 풀고 어떤 A에 뭔가 복잡한 지수로 이렇게 있을 때는 나누기로 많이 풀어요. 되겠지? 그러면 기억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보여주는 방법은 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해보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기억은 풀 때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해보면 이게 통분하니까 AB분의 B-A가 되는데 자 여기서 B-A가 양수야. 되겠니? 그 다음에 AB도 둘 다 양수니까 곱한 게 양수지. 그럼 양수분의 양수면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럼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양수니까 A분의 1은 B분의 1보다 크다가 참이 된다. 되겠네? 근데 요거는 약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AB가 모두 양수이거나 또는 AB가 동시에 모두 음수일 때는 A가 B보다 크면 A분의 1하고 B분의 1은 분호 방향이 바뀌게 된다. 뭘 때하고 뭘 때? 둘 다 양수이거나 아니면 둘 다 동시에 뭘 때? 음수일 때는 A가 B보다 크면 A분의 1하고 B분의 1의 크기를 비교하면 뒤집어지게 돼. 근데 이 조건을 빼고 그냥 A가 B보다 크면 A분의 1은 B분의 1보다 작다 하면 이건 거짓이 돼. 왜냐하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둘이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 여전히 A분의 1이 양수, B분의 1은 음수 돼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풀어서 보여줘도 되지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암기처럼 외워요.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일 때는 역수 취하면 분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 이렇게 외워놓는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양변에 뭘 곱해주자? A가 B보다 큰 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좌우변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지? 반대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바뀐다 마이너스 1B가 되고 그 다음에 양변에 C를 더하거나 빼줘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C하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죠. 참이네?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C가 음수잖아.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되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네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이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부등식을 직접 풀어봅시다. 자, 1차 부등식은 x에 대한 부등식을 푸시오 돼 있네. 자, 어떤 말도 안 붙어있죠? 그럼 일단은 x가 들어가는 항을 왼쪽, 상수를 오른쪽으로 몰아줍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번 문제가 a 빼기 1x가 마이너스 a 빼기 1 이렇게 되네. a 빼기 1x가 마이너스 a 빼기 1 이렇게 됐어요. 정리를 하니까. 그러면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이면 그럼 여기가 양수가 되지. a-1이 양수가 되지. a가 1보다 크면 양변에 양수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그냥 그대로 같은 방향이 되지. 그래서 x는 양수는 양수가 나눠줘.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 a가 1이면 어떻게 돼? 0 곱하기 x는 0보다 작다가 되네? 그럼 x 대신 1 넣어주면 0은 0보다 작다. 2 넣어주면 0은 0보다 작다. 그렇지. 여기는 그래서 a가 1이면 해가 없다. 세 번째는 a가 1보다 작으면 이번에는 그러면 a-1이 음수가 되잖아요.
그럼 양변을 음수로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적어줘야 된다.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해가 되고 A가 1일 때는 해가 이렇게 되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해가 이렇게 돼요 하고 답을 세 개로 적어줘야 됩니다. 구간에 따라서.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2번을 보면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또 이렇게 됐대. 그럼 또 넘겨볼까? 넘겨보면 4-a 제곱에 x가 크거나 같다 2-a 이렇게 되네. 그럼 이제 이게 양변을 얘로 나눠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해줄 거야. a가 뭐가 아니라면 a가 클마 2가 아니라면 나눠서 풀어줄 거야. 왜 근데 바로 나눌 거냐면 자 1차식 앞에 개수가 0이 될 때 부등식은 반드시 해가 없다 아니면 해는 모든 실수가 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다는 말은 일단은 뭐가 아니라는 거지? 0은 아니라는 거야 x 앞에 개수가. 네. 그럼 a는 플마 2가 아니고 그러면 다시 부동호 방향이 그럼 이거 나눠줄 때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됐어? 부동호 방향이 그러면 4-a 제곱이 0보다 작다는 뜻이고 그때 이제 양변을 4-a 제곱으로 나눴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4-a 제곱분의 2-a가 되는데 얘가 뭐가 돼줘야 계산 결과값이 -1이 돼줘야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되겠죠. 얘 그러면 약분되지? 2 플러스 a분의 1이 되는데 2 플러스 a분의 1이 -1이 되는 거니까 2 플러스 a가 -1이 되고 a는 -3이 되는데 자 -3을 넣었을 때 음수 돼? 네. 되지. 항상 우리가 얘 1대 했는데 나온 해 그냥 바로 쓰면 안 되고 나온 해가 이 조건 만족하는지까지 확인해 봐야 된다. 아니면 a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럼 만족하는 애가. 그래서 a는 -3입니다. 자 여기서는 체크 문제 중에서 확인 체크 중에 하나 정도만 해보고 갈까? 오케이. 이건 228번이 제일 간단하네요. 228번 하나 풀고 가자. 지금 풀어봐. 228번. 하나씩 풀고 가자. 228번이 제일 간단해 보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a 플러스 bx 남기고 2b 넘기고 넘겨야 되는지. 그렇지. 좌변에 a 플러스 bx만 남기고 우변은 넘겨서 2b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그럼 a 플러스 b가 이제 양수야 음수야 이게 음수해야 되고. 그래서 a 플러스 b는 음수이고 이게 이 이거가 값이 그렇지. 그러면 2b는 -2에 -2b. 이거 이제 이것도 곱해서 올려줘가지고. 2b는 그럼 a는 몇 b라고 나타낼 수 있다. a는 -2b네. 그럼 이제 a가 -2잖아. 그럼 a 대신 -2b 넣어주면 그럼 여기 -b가 음수니까 b는 뭐가 돼? b 곱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a 대신 -2b를 넣어주면 -b가 0보다 작다해서 그럼 b가 0보다 큰 거지. 그럼 이제 bx는 8b보다 크다 해가지고 0분의 P로 나눠줄 때 P가 양수니까 부동 방향이 안 바뀌는 거지. 할수 있겠지? 자, 이거 부호 잘 양수, 음수 부호 잘 확인하면서 풀어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 부등식 하면 이제 2개 이상의 부등식이 주어진 후 그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는 것을 우리가 연립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그래서 연립 부등식은 딴 거 없어. 각각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그 부등식의 해를 보통은 수직선상에 표시하고 수직선상에 표시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는 거다. 그래서 그거만 잘 알고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요런 꼴이 연립부등식인 이유가 이 말의 의미가 A가 B 그리고 B가 C 이런 의미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어떤 거야? A가 B하고 B가 C인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꼴도 연립부등식에 해당한다. 되겠죠? 자, 그러면 특수한 형태는 뭐냐면 부등식을 구했는데 그 부등식의 해가 구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값 하나만 나온다든지 또는 해가 없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특수한 형태라는 건데 해가 하나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야. 각각의 연립부등식을 했더니 하나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하나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x 값은 a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고 반대로 하나는 a보다 작거나 같고 하나는 b보다 크거나 같은데 b가 a보다 커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없을 때는 이제는 이럴 때는 답은 해가 없다가 되는 거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돼 있네. 그럼 하나씩 풀어주면 확인 체크 필수 예제 3번 자 봅시다. 얘는 2x가 뭐보다 크다? 8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얘는 넘겨주면 마이너스 3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 해가지고 x는 양변 마이너스 3 나눠주고 붙여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자 등호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렇게 자 등호가 없으면 비워놓은 다음에 높이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보통 해줘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해가지고 x는 1 이상 4 미만 이렇게를 찾아주면 되는 거다. 틀리잖아요. 어? x가 4 틀리지 않았어요. 야이씨 어디 그 뭐야 2x가 8보다 크다 x가 4보다 크다고 4가 틀렸는데요. 2x가 x가 4보다 크다 틀렸어요. 아이씨 x가 4보다 크다는데 선생님이 4보다 작다고 하시면 그렇지 1보다 크다 4보다 크다 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은 4보다 크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그 다음 또 보면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요거는 그럼 4x 빼기 3x 이거 정리부터 하면 4x 빼기 3x 더하기 3이 2x 이렇게 하니까 얘가 2x 얘가 x 얘가 x 넘기니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하니까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고 되겠니?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얘도 5x 빼기 11이 2x 플러스 2 하니까 넘겨주니까 3x가 아이 왜 그랬어? 숫자 좀 그렇게 안 주고 x가 3분의 13이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누가 3이 여기 있고 3분의 13은 4점 얼마니까 여기 3보다 크다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이번에는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3에서 3분의 14까지. 자 요거는 뭐 하나만 하고 할까? 230번 하나만 하고 갑시다. 만족하는 점수 중 가장 큰 점수를 구해보세요 하고. 구간에서 가장 큰 점수.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4번은
자, A, B, C꼴의 연립부등식을 찾으래요. 자, 그럼 이걸 아까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요렇게 한번 풀고 또 어떻게? 요렇게 한번 풀고 그래서 두 번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되겠니? 그럼 1번은 어떻게 된다고? 1번은 얘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2x는 작다 12 하니까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2번은 얘는 2x가 작거나 같다 6 하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수직선 안 그리고 해볼까? 선생님 마이너스 6에서 3까지 요거는 그냥 저 이제 수직선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하면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옆에 2번 한번 또 가볼까요? 일단 여기부터 정리해 놓을까? 그러면 5x 빼기 2 빼기 2x에서 여기가 3x 빼기 2네. 그래서 요렇게 한번 또 요렇게 한번 두 가지 가봅시다. 그러면은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4x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에서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두 번째는 넘겨주니까 2x가 넘어가서 4보다 작다 하니까 x는 2보다 작다. 이것도 수익선 안 그래도 되겠지? 그럼 바로 x는 어디에서 2분의 1에서 2,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232 하나만 풀고 넘어갈까? 지금 바로 도전! 232번. 되니? 숙제 잘해볼 거지? 숙제를 잘해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자, 보자. 이번에는 특수한 해를 갖는 형태. 아까 말했지만 부등식이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해가 하나의 값만 나온다든지 아니면 해가 없다가 나온다든지 그런 놈들을 말하는 거야. 얘도 하나씩 해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수리 논술 같은 값 쓸 때는 이런 거 할 때는 원래는 이렇게 각 식마다 기억 원래는 2연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첫 번째 기억에서 이렇게 막 해주는 게 정상적인 풀이법이다. 그런데 뭐 보통 그냥 쓰지. 넘기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x가 4보다 작게 같다고 나오고 그럼 2연에서는 이번에서는 2연에서는 넘겨주면 뭐가 돼? x가 크거나 같다 4가 나오네.
그러면 소직선상에서 하나는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나는 4보다 크거나 같다고 동시에 만족하는 방법은 x는 4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부등식의 해가 x는 4 딱 하나로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는 한번 보면 오른쪽 거는 자, 3-2 그럼 또 이번에는 기억하면 이제 기억에서는 3-2x 더하기 2가 크다 x 빼기 13 하니까 얘 넘겨주면 마이너스 3x가 얘는 마이너스 18 하니까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이번에는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2x가 왜 이렇게 다 음수가 나오게 넘겨주면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이번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 하니까 이번에는 6, 8에 대해서 이번 6은 이렇게 8은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없죠. 동일하지 않은 조건은 높이를 다르게 해서 수직선을 표현해 주세요. 동시에 만족하지 없으니까 이번에는 답은 그럼 뭐라고 된다? 해가 없다. 이렇게 답을 보여주면 되니까 부등식의 해는 없다.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없어서. 자, 요거는 이것도 뭐 하나만 하고 가자. 제일 작은 거, 제일 간단해 보이는 4번 하나만 하고 가자. 다음 페이지 하시죠. 하나씩만. 남은 거는 뭘로 하면 되지? 너 우리 지우가 숙제를 잘해보니까 숙제를 하면 되잖아요, 맞지? 이거 무슨 부분이 있는지 뭐라고? 뭐라고 있는데 x는 2 하나 나왔어? 네. 잠깐만, 2가 나온다고? 숫자? 얘부터 풀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가 그거랑 같다. 마이너스 x가 작다 마이너스 8 하니까 x는 뭐보다 크다. 이게 틀렸네. 부호 잘못했네. 이거 같다라고 해버렸어. 그래서 왜냐하면 등호가 한쪽은 없고 한쪽은 있으면 아예 해가 없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가 x는 얼마라고 그랬어?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거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필수예제 6 보니까 해가 주어진 경우에서 미지수를 구해주래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기억부터 해주면 자, 기억에서는 어떻게 되지? 기억에서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x가 작거나 같다 3. 그럼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니은 해가지고 니은에서는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a가 작다 18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하니까 넘어가서 4x가 작다 a 마이너스 6 하니까 x는 작다 4분의 a 마이너스 6인데 요 놈의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요렇게 나오려면 반드시 b가 뭐가 돼야 되고 b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얘가 15죠. 4분의 15가 되어야 되는 거죠. 되겠니? 그러려면 A는 얼마가? A는 21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는 21,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얘도 그냥 얘는 위에 거 하나 풀어볼까? 간단한 거 계속 풀고 갑시다. 남은 거 숙제하면 되니까. 이번에 234번 하나 풀어보자. 위에 거.
좋아. 아, 이거 좀 각도 조절이 안 된다. 자, 그 다음 거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미정계수인데 특수한 해를 갖는. 자, 이번에 해를 갖지 않도록 만들어 보래요. 그러면 역시 이제 얘부터 먼저 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x 빼기 3하니까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 그럼 x는 부동 방향 바뀌면서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된다? 쟤는 x가 작다 2a 빼기 4가 되는데 그러면 수직선상에 해가 안 생기려면 2a 빼기 4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없어서 해가 안 생기게 되잖아. 그러면 2a 빼기 4가 2보다 작으면 되는데 같은 값이 되고 하나는 포함하고 하나는 포함하지 않으면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값이 돼도 되니까 요렇게 어우씨 등호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2a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주면 돼요. 자, 역시 어느 게 제일 쉬워 보여? 이거보다 제일 위에 거, 제일 간단해 보이니까 236번 하나 빨리 풀어보자. 236번 풀어봅시다.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활용이. 학생들이 활용 이해를 좋아하죠. 그 활용이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 소금물. 자, 그럼 우리가 소금물 문제에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는 누구분의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또는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을 하면 우리가 퍼센트 농도가 나오게 되고, 그때 다시 용질의 양은 100분의 퍼센트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하면 소금의 양이 나오죠. 근데 보통 이 누구 문제들은, 이런 소금물 관련 문제들은 보통 등식을 누굴 기준으로 많이 만든다? 소금의 양을 가지고 많이 등식 또는 부등식을 만들어서 많이 풀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필수의 8번을 보면, 자, 8% 소금물을 8% 소금물 300g에 그러면 뭐를 넣어가지고 14% 소금물을 xg을 넣어가지고 뭐를 만들어준다고? 9에서 11% 300 더하기 xg의 소금물을 만들어
만들어준대요. 되겠니?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을 가지고 뭘 만들어보자고? 부등식을 만들어보자는 거야. 그럼 이 소금의 양이 원래 있던 소금의 양이 100분의 8 곱하기 300에 해당하는 소금의 양이 있었고 여기다 들어온 소금의 양이 100분의 14 곱하기 x인데 얘가 소금의 양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9%일 때가 소금의 양이 제일 작을 때겠지. 그래서 100분의 9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뭐라고? 300 더하기 x. 그래서 100분의 어디에서? 100분의 11 곱하기 300 더하기 x 사이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래서 100분의 11%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소금의 양이 제일 많을 때고 소금의 양이 제일 적을 때가 9%일 때 100분의 9의 소금물의 양 곱하기 하면 소금의 양 더하기 들어온 소금의 양에서 나중 소금의 양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한번 풀어주고 요렇게 한번 풀어줘서 동시에 만족하는 값 찾아주면 돼. 요거 계산은 생략 할게. 10까지만 하고 그 다음 밑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부정 문제 이런 걸 우리가 남고 모자라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과부정 문제라고 많이 부르는데 우리가 과부정 문제 241번은 쌤이 그냥 풀어줄게요. 자 이런 문제 하면 그러면 이제 누구 학생 수 초콜릿 수 초콜릿 그러면 학생 수가 X명이면 자 학생에게 4개씩 나눠주면 초콜릿이 10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초콜릿이 총 몇 개 있게 돼? 4x 플러스 10개가 되는데 그때 몇 개씩 나눠주면 6개씩 나눠주면 초콜릿이 2개에서 몇 개 남는다고? 2개에서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데 그러면 6개씩 나눠주면 그럼 제일 작을 때가 뭐야? 초콜릿 개수가 6x 플러스 2가 제일 작고 제일 많을 때가 언제인데 6x 플러스 4 미만인데 초콜릿의 개수가 되겠니? 그러면 요렇게 한번 계산 요렇게 한번 계산해서 우리가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야. 되겠니? 야 지금 바로 다시 한번 네가 해봐. 알았어? 학생수는 다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푸는 건데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푸는 건데 우리가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절대값 x가 뭐보다 작다 하면 3보다 작다 하면 이거는 바로 어떻게 푼다? x는 마이너스 3에서 3, 4 이렇게 푼다. 근데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하면 이 절대값의 의미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거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크려면 x값이 2보다 크거나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돼요. 그때 그래서 예울 때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가 돼. 되겠지. 근데 그럼 절대값 x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 2에서 3 사이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어디 2나 마이너스 2까지 거리가 얘가 절대값 x가 2가 되는 놈이야. 여기가 절대값 x가 2가 되는 놈이야. 여기까지 거리가. 그 다음에 3이 되는 놈 여기까지가 절대값 x가 3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거리가 절대값 x가 3이 되는 거라서
그러면 여기 영역하고 여기 영역이 절대값이 2에서 3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x가 2에서 3까지 하면 x는 2에서 3까지 또는 x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가 요 놈의 해가 된다. 요거는 거의 공식처럼 이렇게 풀어줘야 돼. 되겠니? 자, 이거는 문제 바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필수에 이제 9번 하면 자 절대값 x가 아까 3보다 작다면 x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이렇게 했었잖아. 네. 그럼 그대로 이렇게 하면 돼. 뭔가 2x 빼기 1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바로 이렇게 풀어주라는 거야.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x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이렇게 풀어주라는 거다. 근데 이제 이거는 금방 쌤 했었지? 절대값 x가 3에서 5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두 가지로 나눴을 건데 첫 번째 x 빼기 1이 3에서 5까지 또는 두 번째 절대 x 빼기 1이 이번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5에서 저쪽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그래서 답은 x는 어디에서 양변에 1 더해줘가지고 4에서 6까지 또는 x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시간상 바로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필수에 이제 10번 풀 때 애들이 요거를 이제 막 어떻게 푸냐면 x 플러스 1이 3x 플러스 5보다 크다 또는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그게 아니라 절대값이 있는데 이 절대값 안에 x가 있지만 절대값 바깥에도 x가 있을 때는 아까처럼 풀면 안 돼. 아까는 절대값 안에 x가 있는데 절대값 바깥에는 x가 없을 때 그렇게 푸는 거야. 절대값 안에 x 있고 바깥에도 x 있을 때는 반드시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럼 여기 안이 0이 되는 값이 x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구간을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한번 풀어주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번 풀어주고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줘야 돼. 그럼 첫 번째 x가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일 때 하면 절대값 안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을 풀어줘가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크다 3x 플러스 5 이렇게 돼. 그러면 마이너스 4x가 크다 6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자 구간 나눠서 해를 풀 때는 나온 해와 구간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해로 적어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그러면 그냥 이번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가 여기서는 답이 된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네? 이것도 작잖아. 마이너스 1.5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답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뭘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안이 양수야. 그러면 좌변은 그냥 x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3x 플러스 5가 되는데 얘 넘겨주면 마이너스 2x가 4가 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뭐가 되는데? 작다가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막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가 없죠. 여기는 보면 여기 구간에서는 해가 없다. 자, 구간 나눠서 할 때는 각 구간에서 나온 해와 구간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해로 적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각 구간에 해가 나왔을 때는 얘 해와 또는 얘 해로 답을 적어줘야 돼. 근데 지금 이쪽은 해가 없다니까 그냥 답은 요거 하나만 되는 거고 이쪽도 답이 나오면 얘 또는 얘 이렇게 답을 적어줘야 되는 거다. 지금은 답은 얘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해가 없다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조금 우리가 싫어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일단은 쌤 헷갈리니까 절대값 A는 절대값 마이너스 A하고 뭐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X 빼기 3으로 적어놓고 출발할게.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되겠니? 그러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이 x는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두 개가 있으니까 구간을 세 개로 쪼개는 거야. 여기 범위 하나, 여기 범위 하나, 여기 범위 하나 해서 세 구간으로 나눠서 범위를 풀어줘야 돼요. 되겠니? 그럼 첫 번째 x가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하면 둘 다 음수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6보다 크다 하니까 마이너스 2x가 4보다 크다 해서 x는 뭐보다 작다 뭔가 그래서 마이너스 x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되겠니? 그럼 얘하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이해가 된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서는 얘는 양수 얘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냥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6보다 크다 하니까 이게 정리하니까 그냥 날려버리지 말고 쌤 그냥 0x라고 쓸게. x 빼기 x에서 0x가 4 넘어가니까 2가 되는데 그럼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좌변은 0 우변은 2가 되니까 0이 2보다 크다가 돼버리잖아. 그럼 여기는 해가 없다가 되겠죠. 요 구간에서는 해가 없는 거야. 세 번째는 x가 이제 이쪽 동은 보통 빼고 크다 쪽에 두고 넣어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번에는 둘 다 양수가 돼서 x 플러스 1과 x 빼기 3이 6보다 크다 하니까 x가 8보다 크다 해서 x가 뭐보다 크다? 그럼 얘하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동시에 만족. 양수 반대. 그래서 답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이제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갈까?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가자. 1번 하나만 가자. 시간상 우리가 진도가 많이 남았어. 빨리 해봐. 44 1번 고고. 자, 절대값 안에 x 있고 절대값 바깥에 또 다른 x가 있을 때는 절대로 바로 구간을 풀면 안 된다. 구간 나눠서 풀어야 돼. x가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구간으로 나눠서 풀기. 이게 맞네. 그 다음 넘어가서 2차 부등식 봅시다. 2차 부등식. 자, 그럼 2차 부등식은 이제는 뭐가? 2차 부등식 푸는 거야. 어떤 것들?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작보다 같다. 단 a는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를 2차 부등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부등호 기준으로 2차식이 있을 때를 2차 부등식이라고 부르고 이 2차 부등식을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내가 만일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를 풀려고 할 때 그럼 나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를 생각하면 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럼 얘가 y니까 이제 우리는 y가 0보다 크다를 해주면 돼.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에서 y좌표 부분이 0보다 큰 걸 찾아주면 되는데 그래프에서 y좌표가 0보다 큰 게 바로 뭐냐면 x축보다 위에 있는 것을 말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그럼 그래프가 어느 부분? 요 부분이 그래프에서 요 부분이 y좌표가 0보다 큰 거란 말이야.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 문제 쓸 때는 여기 0보다 크다 하면 이렇게 나타내 구간을 이렇게 띵검을 떠가지고 그래서 최고차함 대수 양수 기준으로 x 절편이 알파고 베타일 때 뭐가 된다? 0보다 크다 해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야. 그래서 되겠니? 만약 최고차함 대수 음수일 때는 0보다 크다가 이쪽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2차 부등식 볼 때 웬만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최고차함 계수가 음수일 때는 양수로 바꿔서 많이 풀어요. 되겠지? 그래서 0보다 크다일 때는 우리가 그래서
0보다 크다일 때는 이렇게 푼다면 만일 0보다 작다는 그럼 어느 부분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고 y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하고 이때는 그러면 해 범위가 뭐가 될 거야? 알파에서 베타 사이 이렇게 되고 만일 등호가 들어가면 답에도 등호가 뭐 하는 거 들어가지 않는 거 되겠지.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 양수 기준으로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커서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그때 뭐 하면 0보다 크다는 두 근의 바깥 범위 0보다 작다는 두 근의 사이 범위가 2차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판별식이 이제 뭐가 되는 경우 판별식이 2차 부등식의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그림이 최고차항 개수 양수 기준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x축에 접하게 돼. 되겠니? 그때 그 x점의 접점의 좌표를 x는 알파라고 했다면 그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면 그러면 여기 다 0보다 크잖아. x값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지 않은 곳 딱 한 군데 있어. 여기 x 이퀄 알파일 때만 0이 돼. 그래서 답은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돼. 0보다 크다 할 때는.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모든 실수가 돼. 판별식이 0일 때 x축하고 접할 때는. 그런데 0보다 작다 하면 x축 y값이 음수인 곳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y값이 음수인 곳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얘는 0보다 작다 또는 0이다가 되는 건데 0보다 작다는 해가 없어. 근데 0이다가 해가 하나 있잖아. 알파. 그래서 이럴 때는 x는 알파 값이 하나 값 생긴다라는 거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판별식이 이제 뭐 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판별식은 x축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야. 판별식이 아까 0보다 클 때는 x축하고 두 군데서 만나가지고 알파 베타 사이다 바깥이다 해서 풀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일 때는 접하게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2차 부등식이 이렇게 x축하고 안 만나. x축하고 안 만나. 그럼 이때는 0보다 크다 하면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다 0보다 크다가 성립하네.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가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도 해는 모든 실수가 돼. 근데 0보다 작다면 x축가 아래로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y값이 음수인 구간이 안 생겨요. 그래서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모두 해가 없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이나 판별식이 음수일 때는 그래프 개형을 생각하고 해는 모든 실수나 아니면 해는 x는 알파만 되거나 해는 없다가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나 판별식이 0일 때는. 자, 그러면 다음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의 풀이 가봅시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fx가 gx보다 작다의 의미는 y는 gx보다 아래이니까 이렇지. fx가 뭐보다 작다? fx가 gx보다 작다는 y는 gx보다 뭐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그림이 얘가 fx고 얘가 gx니까 fx 그래프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곳은 여기지, 요 구간. 그럼 그때 x 범위는 여기가 돼서 x는 어디에서? x는 0에서 3 사이에 돼. 되겠니? 그래서 크다 작다는 이 앞에 놈이 작다면 아래에 있다. 크다면 위에 있다 해가지고 찾는 거야. 그래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어떻게 푸느냐. 원래 이걸 이제 예전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었는데 지금은 함수로만 풀어서 조금 헷갈릴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첫 번째, 둘이 곱한 게 양수가 되려면 첫 번째, 둘 다 양수일 때. 그러면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요걸 아까 어떻게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고? 요거를 y는 fx가 x축
x축보다 위에 있는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럼 같은 식으로 y는 gx가 x축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얘가 그리고란 말이야. 동시에 성립해야 돼. 그래서 fx하고 gx 그래프가 모두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을 찾아주라는 거야. 그럼 fx, gx가 모두 동시에 위쪽에 있는 구간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서 fx도 x축보다 위에 있고 gx도 x축보다 위에 있네. 근데 여기 구간 이쪽으로 가면 이제 gx가 아래 있고 여기는 fx가 아래 있고 여기는 다시 gx가 아래 있어서 안 되지. 그럼 x 범위는 2에서 4까지가 되는 거야. 근데 자 두 번째는 뭐가?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어떤 경우가 가능하죠? fx가 음수이고 동시에 gx도 뭐고 음수이면 음수 곱하기 음수는 다시 양수가 될 수 있지. 그럼 다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y는 fx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 그리고 y는 gx가 x축보다 아래. 그럼 fx, gx가 동시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곳 찾아보려면 fx가 gx가 음수일 때 fx가 양수, 얘가 음수일 때는 얘가 양수, 얘가 다시 음수일 때는 얘가 양수. 둘 다 동시에 음수인 구간은 없네. 그럼 여기는 얘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 또는 다시 얘니까 답은 그러면 얘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2에서 4까지. 이렇게 그래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자 247번 한번 해볼까? 247번. 247번. 이거 범위가 마이너스하고 있는가? 자 어떻게 한다? 얘를 넘겨. 그래서 어떻게 남기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fx 더하기 b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 2차 함수를 fx로 잡아주고 1차 함수를 gx로 잡아주면 그러면 이게 바로 요렇게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근데 이쪽을 적으니까 그렇지. 음수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 아래에 있는 것 이렇게 찾는 거지. 같거나 아래에 있는 것. 그럼 같거나 아래에 있는 곳이 요령력이지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곳이. 네. 그래서 x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넣어야지. 등호 있으니까 등호 넣어줘야 된다. 되겠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필수제 12번을 가봅시다. 네. 어? 네. 뭐라고? 이거 112쪽까지야. 이제 3쪽 정도 남았는데 빨리 하자. 자, 이번에 이제 2차 부등식 푸는 건데, 2차 부등식 푸는 건데, 판별식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하나씩 나올 거야. 문제가. 갑시다. 너 왠지 1번은 판별식이 양수일 것 같지? 2번은 0이고 3번은 0보다 작을 것 같은 강렬한 예감이 드는데 한번 진짜 그런지 봅시다. 그럼 얘 넘겨주면 너무 키웠나? 자 넘겨주면 에이 너무 키웠다. 너무 크니까 또 보기 싫네. 이 정도로 키우자. 그럼 얘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x 빼기 3 x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하고 3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0보다 크다는 구간의 바깥범위라고 그랬어. x절편의 바깥범위. 그래서 x는 어디에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즉 판별식이 뭐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가지고 인수분해 되는 이유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2번은 이제 판별식이 0인 놈이 올 거야. 판별식이 0인 놈. 그런데 쌤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이면 싫어해.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해주자. 그럼 이제 뭐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가
x가 8일 때만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0보다 크잖아. 그래서 여기 해는 뭐라고? x는 8이 아닌 실수. x는 8이 아닌 실수가 다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인 놈이 하나 나왔어. 이제 뭐가 나올 때가 됐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놈이 올 때가 됐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놈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판별식을 살포시 보니까 판별식이 25 빼기 36 하니까 0보다 작네. 그럼 사실 요 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요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되겠니?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되겠니? 자, 그래 여기 세 개는 쌤 그냥 바로 풀게 너 시간이 다 돼가니까 살살 집에 가고 싶고 그러지. 자, 이번에는 절대값을 포함한 식이야. 절대값을 포함한 식인데, 자, 절대값을 포함한 식에 절대값 안에도 x가 있고 절대값 바깥에도 x가 있을 때는 반드시 x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푸는 거야. 그럼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같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게 아닌 함수였어. 그럼 이제 여기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하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해서 x는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인데, 자, 구간 나눠서 풀 때는 반드시 나온 해와 구간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해로 적어주는 습관을 바로 들여야 돼. 바로 해를 적어줘. 애들 답 이렇게 써서 많이 틀려. x는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 답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가 일단 하나가 답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해가지고, 두 번째는 누가? 이번에는 절대값 아닌 양수일 때.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면 이번에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3x 빼기 3 하니까 일단 날아가서 x제곱 빼기 5x가 0보다 작다 하니까 x-5가 0보다 작다 하는 최고차원 계수 양수로 0보다 작다이면 사이범위 x는 0에서 어디까지? 5까지인데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x는 1에서 5까지가 되는. 답은 그러면 얘 또는 얘가 되는 건데 얘 둘이 1에서 어떻게 돼? 연결되지. 그러면 얘 또는 얘를 답을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이렇게 쓰는 거야. 되겠니? 자, 그 다음 거 보자. 그 다음 거. 그 다음 건 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는 사람이야. 자, 2번을 보면 이번에도 자 절대값 안에 x가 있고 절대값 바깥에 x 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원래는 0. x가 0보다 작을 때 하고 x가 0보다 클 때 나누라고 그랬지. 그런데 요 두 놈에 한해서는 구간을 나누지 않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x제곱을 절대값 x제곱으로 바꿔서 풀어요. 자, 누가하고 뭐가 같다? a제곱하고 절대값 a제곱이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한해서는 구간을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x제곱을 반대로 절대값 x제곱으로 바꿔서 풀어요, 이 문제는. 되겠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절대값 x의 제곱 빼기 4 절대값 x 더하기 3은 0보다 작다 하면 절대값 x 빼기 1 절대값 x 빼기 3이 0보다 작다 해서 절대값 x는 1에서 3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면 이제 답은 x는 1에서 3까지 또는 x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주어주면 된다는 거야. 되겠니? 자, 한 번 더, 3번도 똑같아. 한 번 더 가봅시다. 어떻게 하라고? 요거는 구간 나누지 말고 어떻게 하자? x제곱을 절대값 x제곱으로 바꿔가지고 또 절대값 x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2가 인수분해 하니까 절대값 x 더하기 2 절대값 x 빼기 1이 0보다 크다 하니까 절대값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절대값 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절대값 x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해가 없고. 그럼 이제 얘의 해 또는이니까 얘의 해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자, 이건 저 미안한데 선생님이 원래 또는 적어야 되는데 간혹 선생님 습관적으로 이걸 오를 적을 때가 있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습관적으로 또는 적어.
알았지? 학교 선생님 혹시 뭐라고 하셨으니까. 자, 이거는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시험으로 줘. x가 1보다 되겠지? 현재 수학적으로 옛날부터 굉장히 너무 그러니까 대학교 있을 때 이렇게 쓰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또는 적어주시다. 답은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되겠니? 자, 어떤 꼴일 때는 요런 꼴일 때는 반드시 0되는 값과 나눠서 풀어줘야 되지만 요런 형태의 놈들은 x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을 바꿔서 풀면 매우 편하다. 알았지? 라스트 페이지. 길 만들기.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길을 만들어 보아요. 자, 곱밭에 길 만들기. 길을 만드는 문제들은 항상 어떻게 길을 쑥쑥 밀어가지고 그냥 이거 거의 공식화되어 있죠. 이렇게 길을 밀어버리는 식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사실 여기 길이도 뭐가 되고 x가 되고 여기 길이도 x가 되면 여기 길이도 x, 여기 길이가 x가 되니까 그럼 이 길이는 20-x, 요 길이는 30-x가 돼서 이 곱합체 넓이는 20-x 곱하기 30-x가 되는데 이때 정원의 넓이가 얼마? 이 넓이가 이게 200보다 크거나 같게 하려고 되겠나요? 그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0x 더하기 600은 20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제곱 마이너스 50x 더하기 400은 이게 인수분해 되나? 10, 40 그래서 x는 x 빼기 10 10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서술형 풀 때는 x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 0에서 20 사이라고 먼저 구간 적어놓고 갔어요. 서술형 풀 때는 얘가 양수가 돼야 돼서 그럼 얘가 이제 x는 1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4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면 그러니까 x는 0에서 100까지 10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때 최대폭이니까 최대폭은 10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마무리로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자, 진도 기록표대로 오늘 212페이지까지 선생님 풀어줬어요. 그러면 숙제는 진도 기록표대로 다 보고 다 해가지고 와야 돼. 알았지? 철인이도 보고 해오세요. 응?